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함영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사 춤 강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 방송 시작을 하면서 바로 직전에 역시 SNS 강사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한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힘이 나네요. 예. 오늘은 제가 체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려고 더 노력하고 준비를 했으니 이번 시간만큼 집중하셔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할 것인가 라고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체험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화면이 돈인가요? 이 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갖고 싶다? 어떤 분은 이 돈을 보면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진 하나에 사실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일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 나의 생각이 최대한의 긍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선택한 것도 나고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것도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체험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다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빗대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부터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꿈을 향해 가고 싶은지, 체인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지, 그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러므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긍정의 습관 만들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말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성공했던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그 관점을 찾아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 명확한 꿈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성공을 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는 체험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실천이 저는 꿈 설정이었죠. 저의 첫 번째 꿈은 체인점 CEO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남과 동시부터 이 꿈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저는 금전적인 자유를 갖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에서 이제 이후의 꿈은 시간적인 자유를 더 갖겠다라는 꿈이 설정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하나가요. 5년, 5개월, 6개월까지는 정말 바쁘게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시외를 나가고요. 하루에 운전을 거의 400km에서 500km를 운전하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쉬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고 미팅을 진행하고 했던 제가 최근에 제가 느끼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OIC 빌리지를 세우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요. 광주 지역에 OIC 빌리지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서 OIC 멤버분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OIC 빌리지 안에 저는 지사를 설립할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설명을 누군가를 초대할 때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이 OIC 빌리지로 초대하는 것도 역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꼭 이 OIC 빌리지를 각 지역에 설립하는 거, 세우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진짜 마지막 꿈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 TV만 보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꿈을 갖고 계신가요? 예라고 몇 분 하시네요. 저의 진짜 마지막 꿈은요.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집을 설계합니다. 저희 집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요.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요. 넓은 주방도 있어야 되고요.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넓은 집을 만드는 게 저의 또 마지막 꿈인 거죠.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저는 요리를 배우는 게 또 하나의 꿈입니다. 이 요리를 배워서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 음식들을 만들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만드는 게 저의 또 다른 꿈이죠. 자, 그리고 저는 책을 하나 쓰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성공하는 그 과정들을 저의 파트너분들에게 저만의 성공했던 원칙들, 성공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책으로 쓰고 그 방법론들을 공유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IC 빌리지 안에 저희 지사를 설립하는 거, 그리고 돈은 제가 버는 돈의 가치가 아니고요. 쓰는 돈의 가치입니다. 저는 강사를 트레이닝하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그곳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파트너분들에게 저는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골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서 6년간 필드를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성공할 때까지 저는 골프를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죠. 지금 이후부터는 저는 골프 동호회식으로 이런 비전을 주는 꿈을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죠. 저는 이런 꿈들을 많은 사람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 그런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사실을 하나 알게 되네요. 꿈을 생각만 하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이루어지는 게 쉽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꿈을 설정하시고
그 꿈을 설정하셨다라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긍정과 그 꿈을 세우는 것, 그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가장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요. 1대1 미팅의 횟수를 최대한 증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연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게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대1 미팅의 횟수를 최대한 증대해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1대1 미팅의 횟수가 증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하는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 인프라를 증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 세미나에 초대하는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이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2대1 미팅의 초대 횟수도 증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신규 사업자분들도 필요한 거지만 중간 리더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반복들을 많이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대1 미팅의 횟수를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초대하는 건 요즘 우리가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QI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QI 미팅에 횟수를 많이 증대를 하는 건 효과적인 질문을 어떻게 많이 잘 하느냐는 거죠. 우리 1대1 미팅에서 어떤 결과치를 바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대1 미팅에서는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1대1 미팅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남이 있다라면 대부분 50분 정도는 본인이 말을 하고 10분 정도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대1 미팅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50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10분 이내의 질문을 통해서 그 50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1대1 미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효과적인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효과적인 질문에 5가지 정도가 있다는 건 절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탐색형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확장형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가치 제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무리 질문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 개방형 질문은 고객의 니즈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우린 그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며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니즈를 얼마나 파악을 할 수 있느냐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2가지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사장님은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답형의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질문 중에요. 어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듣는과 동시에 고객은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고객님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가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마 그 상대방은 본인의 그 생각했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그분의 눈을 마주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게 그 사람의 눈을 마주 보는 것보다 인중을 보시면서요, 그 인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액션으로 취하는 공감대 형성 중에 가장 좋은 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라는 멘트를 같이 하게 되면 아마 그 상대방은 그 호응도에 의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공감대 형성이고요. 두 번째는 맞아요 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 공감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고객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라는 이 공감대 형성에 호응을 해주신다면 아마 고객, 그 상대방은 그 호응에 의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아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주 간단한 액션과 제스처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하기 너무 바빠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다시 내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그 액션과 제스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탐색형 질문이 있어요. 이 탐색형 질문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 호응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들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건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부적인 질문은 이런 게 있죠.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신가요? 지금 드시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건강식품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어떤 기능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장님은 어떤 노후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건 어떤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죠. 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은 본인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본인이 정말 원하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장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확장형 질문은 고객의 응답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한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노후나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이 어떤 걸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이 추가 소득을 벌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추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면 아마 그분은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확장되게 더 자세하게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그 사람의 또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 질문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치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요. 그 제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 가치와 이점을 더 강조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죠. 보시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업, 우리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고객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건 가치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안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분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 판단이 되는 그 과정에 나는 더 이상 이분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아도 되겠다 느끼는 순간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그냥 멘트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이 질문들이 잘 진행이 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분이 니즈가 파악이 되면서 관심사가 더 늘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정말 더 알아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고객들은요, 그 다음을 더 준비하게 되며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잘 이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마무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무리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대화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제안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 스폰서님을 한번 만나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노후나 추가 소득을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마무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5가지에 대한 질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5가지를 잘 진행을 하시면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시간의 고객과의 미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10분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고 아마 50분 정도는 고객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미팅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을 더 많이 하지 않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미팅을 진행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으며 내가 부족한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 내용을 내 거로 한번 잘 만들어 보셔서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의 질문이 무엇이고 이 질문을 내 거로 만들어서 앞으로 만나는 고객들의 1대1 미팅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고 니즈를 파악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마무리까지의 질문이 이루어지면요, 훨씬 더 효과적인 미팅이 다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고객들에게 만나러 가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하고의 미팅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이 사람과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소득을 창출하는 연금성 소득으로 얼마를 벌고자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듣고자 하는 걸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 돈을 한번 벌고 싶습니다라고 듣고 싶은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저희 사업이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추가 소득,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쓰고 있던 걸 단순하게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생필품으로 얼마 정도, 생필품, 건강식품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을 체인으로 브랜드 체인지해서 혹시 이 제품이 사장님에게 연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정말 현명한 도구라고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매월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1년 안에 사장님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분들은요,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 정하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멘트에 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고객들이 제품으로 관심을 갖고 이 제품의 관심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소득에도 이게 관여할 수 있고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치 제한에 대한 질문을 연달아서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10분 정도 하고 50분 동안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 10분 동안에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고작 해야 2,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분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프로모션과 티업을 그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저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니즈를 보여주시면 대부분 보상 플랜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이야기라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니즈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보상에 대해서 저희 회장님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저는 프로모션을 습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품 체험이 원동력이 되고요. 미팅 참여가 원동력이 되고 성장의 가속도가 되는 게 우리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제품 세미나, 비전, 사람 정책을 계속 열정적으로 외쳐서 핫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나 얼마만큼 프로모션을 하고 티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티업은 너무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런 티업과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제품을 프로모션 하십시오. 저희 31년 된 OIC, 관상을 바꿔주는 OIC 제품을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사종으로 미백과 리프팅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당뇨 대란이고 매일 아침마다 방송에서 혈관에 대한 프로가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관련된 제품, 적송, 울트라리바, NO365, 그 다음에 이온헬스를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빠지는 부분들, 머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샴푸, 샤워기, 헤나를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살을 빼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울트라리바, 슬림한기, NO 이온헬스를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모션 하실 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본인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프로모션 할 때 저의 비포 애프터를 프로모션 합니다. 저 역시 이 제품을 쓴 지 벌써 6년 차가 됐고 저의 비대칭이었던 저의 얼굴과 그 다음에 꺼진 눈들이 지금은 이렇게 관상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프로모션 하죠. 그리고 여드름성, 그 다음 상처가 있는 분들, 기미가 짙은 분들, 그 다음에 미백과 리프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프로모션 합니다. 이수 유리알 크라운님은 이마가 꺼졌던 이마가 차올랐던 걸 프로모션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일대 파트너가 전업주부였던 분들이 인생을 역전하는 걸 프로모션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프로모션 하죠.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희 어머님이 OIC를 만나서 얼굴이 바뀌었고 지금은 연금성 소득이 확보가 됐고 노후가 걱정 없이 인생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저희 회사와 회장님을 프로모션합니다. 방판신화였었죠. 월 100억 했던 회사였고요. 31년간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신념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업자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뛰어주시는 저희 회장님. 그리고 69위였던 회사가 지금 아직은 뭐 결과가 나왔진 않았습니다만 32위까지는 나왔죠.
24위까지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 정말 높다라는 거. 안정적인 회사라는 걸 프로모션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너무 쉽다라는 걸 전 프로모션합니다. 9만 PB의 오토십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이 18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2명의 소개만 있으면 되고 30일간의 누적으로도 매일 보너스를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0일간의 누적의 구간으로 그 구간의 PB에 3,000원씩, 3,000원부터 시작해서 매일 300만 원까지 보상을 주는 회사. 저희 회사는 한 달에 9천만 원까지 벌 수 있는 맥스아웃 제도가 있고, 그 나머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많은 포커스를 맞춰놨다라고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사 대비에 2~3배 이상의 보상을 줄 수 있고, 속도가 빠르며 직급을 갈 때 직급자가 없이도 매출만으로도 매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프로모션을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는 프로모션을 하느냐,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이유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1대1 미팅이 잘 되어야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컨택하고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미팅으로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결정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그 다음 미팅으로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대1 미팅에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 다음 센터 미팅 사업 설명으로 초대하는 거죠. 각 센터에서는 사업 설명이 준비가 앞으로 더 잘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우리가 센터 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효과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2대1 미팅으로 나가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수의 파트너분들이 1대1 미팅의 숫자와 횟수를 늘림으로써 그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사업 설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체험 사례를 통한 확신을 빠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업 설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 사례를 볼 수 있고, OIC를 쓰고 있는 사람들, 1년을 쓰고 있는 분들, 2년을 쓰고 있는 분, 5년을 썼던 분들을 그 신규 사업자분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아, 제품은 진짜 좋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걸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사업자분들은 그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정보를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실제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제품의 확신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문가가 사업 설명을 함으로써 훨씬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자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1대1 미팅의 횟수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통한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대1 미팅 횟수를 통해서 신규를 많이 초대해야 됩니다. 신규 초대가 많이 늘수록 그 분위기가 증대가 돼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최소 사업 설명은 주 2회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사례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실 점검과 마이스토리를 잘 준비해서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지막 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 설명회에서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쇼를 통해서 분위기를 증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사업 설명은 나의 다운라인의 파트너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형제력에 있는 분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 쇼를 통해서 분위기를 증대해야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확대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주 2회가 진행이 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그 1대1 미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체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2대1 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대1 미팅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게요. 어떤 결과를 내는 미팅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물론 좋죠. 그런데 너무 결과만 바라만 봐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2대1 미팅은 그 연결하시는 파트너분이 현장에서 스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파트너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열정적인 사업 설명을 통해서 파트너와 신뢰를 쌓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그 외 시간에는 오지 못하는 분들을 파악하고 2대1 미팅의 숫자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파트너의 신뢰를 쌓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초대를 진행하는 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린 가장 먼저 1대1 미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이 1대1 미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분명한 건 노하우라는 게 쌓일 거고요. 확신이라는 게 쌓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를 진행하는 내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요.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직접 내가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내가 돼야 됩니다. 나의 파트너가 사업 설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 반복을 통해서 조직이 확대되는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스타의 윕스를 통해서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 조직의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포스타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본인이 110만 PB를 달성하고 4명의 직접 추천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린 2명을 소개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빠른 속도가 될 수 있는 건 저희는 포스타죠. 내가 110만 PB가 되고요.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을 110만 PB의 인원으로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로 같이 4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버가 돼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이 110만 PB가 각각 추천이 되면 좌우 220만 PB가 되면요. 실버라는 직급이 달성이 되고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복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4명을 소개하고요. 나의 파트너가 4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며 진행해 나가다 보면 나는 어떤 직급이 되냐면요. 골드라는 직급이 달성이 됩니다. 좌우에 4명의 110만 PB가 발생이 되면요. 나는 골드 직급이 달성이 되고요. 팀 보너스 180만 원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60만 원까지 해서 24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 과정에서 나의 파트너가 아직 2명밖에 소개가 되지 않은 상태죠. 이 4명이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펼쳐나가면 나의 파트너도 스타 실버가 되는 거고요. 포스타가 되는 거고요. 나는 플래티늄까지 도전할 수 있게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타의 복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110만 PB는 속도이고요.
포스타 9만 PB의 재구매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과 연금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토십인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오토십에 대한 증대를 해야 됩니다. 이 오토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토십은 1, 5, 10, 15, 20, 25일 이렇게 해서 오토십을 신청하는 거죠. 이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 매월 5일로 측정을 하면요. 매월 5일마다 오토십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토십은 그 제품 하나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바꿀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이 오토십의 가장 큰 혜택 두 가지가 있죠. 프리미엄 애논을 2 플러스 1으로 30만 원의 새 박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10만 원꼴이죠. 그리고 247벨 4종을 2 플러스 1으로 29만 4천 원의 새 박스를 새 세트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오토십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10만 PB는 속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필요한 건 110만 PB의 인원의 증대가 돼서 속도를 막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오토십 인프라를 시간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스타는 좌우에 2명 1명의 오토십이 있으면 매일 3,000원이 되는 거고요. 좌우 7명 브론즈, 21명 실버, 오토십 인원이 42명 골드, 89명 플래티늄, 178명 루비, 334명 에메랄드, 556명 다이아몬드, 1112명 로얄 다이아몬드, 2334명 더블 다이아몬드, 3445명 크라운, 4556명 로얄 크라운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속에서 속도가 또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오토십의 인프라를 매월 얼마씩 몇 명씩 증대를 시키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2, 6, 18, 54, 162, 486, 1404, 4212 네트워크 마케팅은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 존재하다라는 거죠. 고로 매월 두 명의 오토십 인프라를 증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나가면 이게 배수의 법칙에 플러스 알파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진행이 돼서 정말 이상적인 겁니다. 8개월이 지나면 4,000명이 넘는 오토십 인프라가 증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배수의 법칙을 잘 이해해서 안정적인 오토십 인프라로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파트너분들이 안 떠나겠죠. 저는 저희 신규 파트너분들이 오신다면 그 파트너분들이 잔존해서 매월 200만 원? 아니요. 120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받고 있다라면, 연금성 소득처럼 받고 있는다라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포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110만 PB에 2명을 빨리 찾고요. 실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되, 그러면 일단은 매월 110만 PB가 2명이 직접 추천도 있지만 저희는 후원을 통해서 2명이 들어와도 실버를 유지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직접 추천으로 2명이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파트너의 후원을 통해서 2명의 110만 PB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실버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인프라가 더 늘어나면 직급은 더 높아지고 소득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 오토십의 인프라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고요.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요. 그들이
실버가 될 수 있는 오토십 인프라가 21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그 파트너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그 파트너들이 골드가 되고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오토십 인프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직급을 안정성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거에 포커스,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110만 PB의 속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오토십 인프라의 확장을 통해서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의 확장을 통해 또 인프라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드라이빙 뎁스입니다. 나의 파트너분들 중에 정말 꿈이 있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때는 선택과 집중으로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서 그분이 직급을 갈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핀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다이아몬드 직급이 발생이 되고 그 뎁스에서 확장이 되고 불이 지펴지면 그 위에 있는 스폰서 라인에 있는 분들은요, 그 분위기로 인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드라이빙 뎁스를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 50분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저께 급하게 더 만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50분이란 시간에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씩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진짜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자 하고 그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정말 비전을 제시해주는 내가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를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1년 안에 저는 오토십 인프라, 재구매 인프라로 좌우의 최고 직급의 매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을 한번 더 해볼 테니 그 방향대로 잘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5년 전에 저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저 역시 최고의 직급 자리에 올라왔던 건 5년 전 채은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삶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요? 채은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년,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준비하시고 싶다라면 채은을 선택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 선택으로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